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현대차와 한국GM 등 총 16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가 남북관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거듭 속도 조절도 강조했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회의에 합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와 모든 상임위 활동이 재개됐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실시됩니다. 해경군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등록에 쓰인 이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이디가 수사 시작 때 계정을 탈퇴했고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지사 자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업계 1위 이바돈 감자탕의 김현호 대표가 사무소를 위조해 수십억 원의 국고를 부당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 규모를 부풀린 건데 해당 지자체는 실사를 하고도 위조 사실을 몰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에 쓴소리를 한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손에 꼽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라 눈의 가시를 법원에서 찍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 기간 확대 등을 반대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였죠. 민주노총은 16만 명, 고용노동부는 9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고용노동부의 집계로도 총파업 참여 인원은 현 정부 들어 최대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국회 앞 4차선 도로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회 앞에만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계약 기필코 저지하자! 이들은 탄력 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지켜봐줄 수 없기에 결단한 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총파업이라면 몇 번이라도 조직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과 울산, 인천 등 전국 14곳에서 모두 16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전국 민중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GM 완성차 공장도 함께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6%나 줄었었죠. 협력업체도 줄줄이 연결돼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울산 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7월 임금 협상 과정에서 부분 파업을 진행한 이래 4개월 만에 파업입니다. 한국 GM 노조도 총 3시간의 부분 파업을 진행했고 오늘 하루 3,500대의 생산 차질로 700억 원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일회성 파업이지만 실적 부진과 대외약제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5년간 파업 손실만 7조 원이 넘은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글로벌 교육 1위 품목으로 철강, 기계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한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성노조의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노사분기도 항상 연례 행사였었고 고비용 저생산 구조거든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도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사항이. 완성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은 약 2만 개, 협력사는 수백 곳이 넘습니다. 자동차가 멈추면 한국 경제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는 6,602건입니다. 하루 평균 21건이죠. 모든 집회 67,168건의 10%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민주노총의 지폐 비율은 4.1%포인트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권 창출 과정에서 기여한 민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분석하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노동계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여당에서도 민주노총을 향한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출신임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사회 주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민주노총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해 함께 경제 문제를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의 일침을 놓았습니다. 지금 이 경영 주체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이제 헤아릴 때가 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민주노총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주장은 현재의 특권과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노총에 있는 다른 고용세습 의혹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노조원의 자식이나 친인척,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 1, 2, 3순위가 됐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반 구직자는 맨 마지막 꼴찌가 되겠죠. 오태영 기자입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의 한 중견기업에서 노조 고용세습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그리고 올해 초에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40명이 채용됐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는 고용세습 명단과 그 명단에는 추천인 그리고 취직한 사람 둘 다 들어있고요. 공개된 기업은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사로 지난해 매출액이 2조 원에 달하는 중견업체입니다. 그런데 기존 채용도 모자라 올해 노조로부터 20명 추가 채용을 요구받자 회사가 소식지를 통해 이를 폭로했다고 하 의원은 밝혔습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노조는 고용세습의 순위까지 직접 지정했습니다. 3년 안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이 고용세습의 최우선권을 얻게 해달라고 회사에 제시한 겁니다. 민주노총은 세습노총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니라 이런 적나라한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MBN은 해당 노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측은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바로 이게 한미 워킹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라고까지 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의 첫 회의. 관심은 역시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측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기술적인 협의가 남아있으나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남북 경의선 착공식은 목표대로 올해 가능해 보이지만 묘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진정과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at we do want to make sure that the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n't lagging behind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특히 한미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선 안 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남북 협력 사업의 속도 조절 장치로서
워킹그룹의 역할을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이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좀 설득을 할 차례다. 거기에 좀 초점을 두자라고 하는 메시지도 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북미 대화가 진전이 없다면 남북 철도 착공식도 상징적 행사에 그치는 만큼 한미 워킹그룹이 북미 협상 동력을 잇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전직 북한 외교관은 현재 북한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에 철도 도로를 지어주는 건 안 된다. 개성공단 재개도 과거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대신 인도적 교류로 북한 주민이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에 참석해 활발한 남북 교류에는 찬성하면서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로를 깐다거나 철길을 낮춘다거나 가스관을 이런 일은 저는 하면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한국처럼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과 관광 교류를 하며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은 개인이 들어가서 돈을 쓰는데 대북 제재의 대상은 법인입니다. 10,000명이 들어가면 북한 사람 한 1,000명이야 만나지 않겠어요? 개성공단의 경우 재개된다면 반드시 과거와는 다른 형식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들이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한테다가 월급을 봉투에 다 넣어서 매달 본인들한테 딱 주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월급을 받자마자 당국에 빼앗기겠지만 점차 노동의 대가를 지키기 위해 북한 주민들도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일의 대상을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국방부가 며칠 전 GP 총기 사망 사건 당시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응급 헬기가 못 떴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헬기를 띄운 뒤 북측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합의서를 보면 응급 상황에도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GP에서 김모 일병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건 오후 5시 3분. 20분 뒤 응급헬기 출동 지시가 내려졌지만 준비가 완료된 건 오후 5시 39분으로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뒤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응급헬기 이륙이 지연된 게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당시 헬기장 여건 등을 검토했을 뿐 응급헬기는 북측에 통보만 하면 된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환자 후송은 비행 금지 구역 예외로 인정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군이 북측에 헬기가 뜬다고 통보한 것도 출동 지시가 내려진 이후인 오후 5시 59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남북 합의서에는 이 같은 응급 상황에도 사후가 아닌 사전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글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엄연히 합의서 문구안은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처치 문제라든지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또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없었지만 합의서 문구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해경궁 김 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소유주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 증거가 나왔죠. 그리고 그 증거는 이 지사의 집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동문서답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08HK킴, 일명 해경궁 김 씨 계정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해당 트위터 계정 안에 담긴 이메일의 앞부분이 국내 포털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마침내 KHK631000이라는 똑같은 아이디가 포털 다음에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정은 사라졌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전해철 의원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이었습니다. 더구나 해당 메일의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습니다. 김혜경 씨가 수많은 악성 전화 등으로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부인이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 관련해서 자택에서 탈퇴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개정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청 내부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논란 속 아이디 KHK631000.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영문 이니셜에 이 지사의 이메일 아이디 LIM63100에서 따온 숫자가 합쳐진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국내 포털 사이트의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의 자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경찰로 들어간 걸까요? 트위터도 제공을 거부했는데 말이죠. 경찰에선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 과정을 밝힐 수 없다고, 해당 포털도 경찰의 제공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는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결국 경찰에서 수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이 지사 측은 논란 속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 이메일이 도용된 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김혜경 씨는 말 그대로 도용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게다가 자기 이메일로 트위터를 만들었었다면 더욱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그럼 직접 이 사람을 고소할 의향은 없는 걸까요?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트위터 계정에 떠있는 김혜경 씨 이메일을 누군가 도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지사 측은 김혜경 씨의 이메일이 맞지만 이 지사의 일정을 공유하려고 이 지사 비서실에서 사용한 메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일정 공유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그거 비번하는 사람들 많았다. 제3자가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 이 지사의 의전 비서관은 최근 한 언론에 자신이 해당 이메일을 만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누군가 김 씨의 이메일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도용된 이메일로 트위터 활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적극적으로 김혜경 씨 측에서 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을 하는 것이 계정 도용을 주장하는 김혜경 씨 측이 이번 논란에 어떤 해법을 찾을지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경군 김 씨 사건과 별개로 친형 강제 입원 등 또 다른 혐의 3가지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 오늘 24일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 23일 만입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모두 3가지입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장 권한을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선거 공보물과 검사 사칭 사건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줄곧 경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진실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있고 또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이 지사는 경찰 조사 때보다 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등 3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해경군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증거들이 쏟아지니 여당 쪽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되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진짜 스모킹 건은 따로 있다며 형님 문제까지 거론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해경군 김 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 큰 사안은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법적인 문제로 기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내 일인 해경군 김씨 사태와 달리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은 이 지사 본인의 법적 책임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어 결론이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도 이 지사가 먼저 탈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이해찬 대표가 경기도의 이화영 부지사와 최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지사 측은 오래전에 잡혔던 약속으로 이재명 지사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시점을 두고 미묘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를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오늘 작심한 듯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제 동생은 무죄라고 했었죠. 오늘은 동생도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경찰서에서 나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거친 숨을 내쉬며 범행 당시 상황과 심경에 대해 작심한 듯 말을 꺼냅니다. 자리정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됐고 억울한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공범 논란이 일었던 동생에 대해선 기존의 무죄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끕니다. 그 동생 그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유가족과 고인에게도 죄송하다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행동에 대해서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00만 명 넘게 참여하며 공분을 샀던 PC방 살인 사건. 결국 형제는 살인과 공동폭행 혐의로 각각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보신 대로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의 공범이 아닌 폭행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아직도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경찰은 왜 동생이 살인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을까요? 안병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김성수의 동생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CCTV 정밀 분석 결과 이때 김성수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당시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성수를 도왔다고 보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건 몸싸움 뒤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몸싸움을 할 때 동생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지만 형이 흉기를 휘두르자 적극적으로 말리고 목격자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가해진 가해 행위 중에서 칼로 추정되는 물질이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강한 의심을 이에 대해 경찰은 낮은 CCTV 화질 때문에 김성수 옷에 달린 끈이나 고무장갑 낀 피해자의 손이 흉기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감자탕 업계 매출액 1위 브랜드인 이바동 감자탕의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 규모를 부풀려서 수십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서정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서 감자탕 매출액 1위인 이바돔 감자탕. 이 회사 김현호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 인천에 있던 공장을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로 확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대표가 공장 규모에 따라 영광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혜택이 달라지는 규정을 이용해 인천에 있는 공장 규모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점에 대해서 영광군청 통해갖고 표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공장 규모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만 부지 비용에 건축 설비 비용까지 더해 국고 5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바돔 감자탕은 영광군 대마산단에 3만 3천여 제곱미터, 10,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지난 2016년 준공됐습니다. 한편 이바돔 측은 보조급 지급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필지 분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변호인을 통해 해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장이 이전할 때는 지자체가 원래 있는 공장에 나가 서류에 나와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차례 나갔다는데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왜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물류센터입니다.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로 옮기기 전까지 공장으로 쓰던 곳입니다. 2013년 당시 원래 1층만 임대했었고 2층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지만 이바돔은 2층까지 임대받은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기존 공장 부지가 넓을수록 산업단지에 받을 수 있는 부지도 넓어진다는 걸 노린 겁니다. MBN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김현호 대표가 해당 사실을 경찰에 들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실사에 대비해 2층에 입주한 업체 간판을 아예 바꿔놓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광군청이 직접 나와 현장을 시찰까지 했지만 간판이 바뀐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군청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리 직원도 별도로 실사에 나섰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부실 실사 의혹도 제기됩니다. 전남도 산업부도 가서 실사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경찰은 최근 영광군 투자유치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마산단에서 부당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3제 아웃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후에 또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례적인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될까 자동차를 부모님 댁에 보냈다는 거짓 탁송 서류까지 꾸몄지만 결국 덜미가 잡힌 겁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지난 5월 30대 남성 A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 잠들어 버렸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남성은 서울 이태원동부터 이곳 서초동까지 무려 14km를 무면허의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미 A씨는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삼진아웃제에 따라 아예 면허가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구속위기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 집에 타고 다니던 차를 보냈다는 허위 탁송 서류를 제출하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는 앞으로 음주운전 행위 및 무면허 운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부모님 주소지로 탁송하겠다고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하지만 A씨의 이런 거짓말은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부모 집으로 보냈다는 차량을 A씨가 자택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해 이동하는 모습이 올 8월에 2차례, 9월엔 6차례나 포착된 겁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다닌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주차 장소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관련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가 미운 털이 박힌 블랙리스트 판사를 따로 관리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검찰이 최근 확보한 무리를 야기한 법관 인사조치 검토라는 문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원래 음주운전이나 폭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판사를 관리하려고 만든 건데 여기에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들어있던 거죠. 미스 함무라비의 저자 문유석 판사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고를 한 판사 등
판결이나 법원 문제를 공개 비판한 판사들이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들을 희망 근무지로 보내지 않는 건 물론 좋은 보직을 주면 안 된다면서 소속 법원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결국 법관 옷을 벗은 판사도 있었습니다. 아예 재임용을 안 해준 겁니다. 판사는 철밥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판사는 거의 정말 없죠.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에게 판사가 화살을 맞은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정영진 전 판사는 이 영화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려 쓴소리 판사로 통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줄곧 정 전 판사를 주시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정 전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추천한 박상욱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자 정 전 판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당시 정 전 판사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였기 때문에 대법관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올린 거에 대해서 그 법원장이 제 방에 와가지고 글 내려라. 그리고 같은 해 말 정 전 판사는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인사 성적을 알아보려 했지만 행정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되게 이제 바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2016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때쯤 뜬금없이 왔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정 전 판사는 재임용에 탈락했습니다. 판사 재임용 탈락은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거나 근무 성적 불량, 판사로서 품위 유지 위반 때만 가능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검찰은 얼마 전 확보한 무리 야기 법관 자료에 정영진 전 판사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고 재임용 탈락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3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도 파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소식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가지고 정부를 세웠어요. 그 정부가 무슨 실수 있습니까? 이제 없어진다니까 시원해요. 언젠 없어져야지. 그러면서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조속한 파기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늙었어. 좀 같이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지만 역사 문제를 똑바로 말해야 돼요.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 우리 돈 약 100억 원으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 정부는 이러한 여론과 민간 이사진의 전원 사퇴로 재단 기능이 중지된 상황을 고려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최대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들을 쭉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청산 절차에서 어떻게 쓸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10억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와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행동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운전병으로 제대한 전역자에게 버스 기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올 3월 정부가 내놓은 청년 장병 취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운전을 경험한, 운전을 잘하는 젊은이들에게 참 좋은 일자리 소식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리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버스 업계에도 도움이 됐을까요? 대책 발표 후 7개월이 지난 뒤 성적표입니다.
10월 말까지 버스회사에 취업한 군 운전 경력 인력은 모두 26명. 연말까지 목표 예상치 1,200명의 2%밖에 안 됩니다. 정부 대책을 믿고 제대 장병 80명을 채용하려고 채용 공고까지 냈는데 3개월 후 딸랑 1명이 찾아온 고속버스 업체도 있습니다. 이 1명마저도 처우와 업무 방식을 들은 뒤 다음에 오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소식이 끊겨버렸죠. 요즘 20대 초중반 청년들에게 운수업은 인기 있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 30대 운수업체 종사자는 전체의 5.9%에 불과합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도 마찬가지죠. 강원도 한 부대의 취업 설명회에서는 전역 후 버스기사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장병이 무려 90%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29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1년에 2번꼴로 발표됐습니다. 글로벌 취업 지원, 청년 인턴제,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등 상당수는 새롭게 없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들이죠. 애초부터 20대 초중반 장병들 그리고 청년들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 정책이었는데 정책을 만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을 찾았더라면 이런 빈틈이 생기지는 않았겠죠.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청년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정책, 책상머리가 아닌 노동의 현장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답을 찾을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빚의 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계 부채의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제2금융권의 빚이 늘어서 그만큼 한계에 몰린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모 씨. 나름 낮은 금리로 빌렸지만 한 달 이자만 100만 원에 달합니다. 상환 부담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이제 이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조금 더 적어지고, 그러면 좀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죠. 올해 3분기 기준 가계빚은 1,514조 원,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1인당 3천만 원, 가구당 7,700만 원의 빚을 진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면서 가계빚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소득에 비해 과도한 수준입니다. 제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제 가계 부채 부담은 가중되는. 더 큰 문제는 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의 대출 증가폭이 14%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 턱 밑까지 올라온 데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어 자칫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오로지 신혼부부에게만 분양을 해주는 신혼 희망타운이 첫 삽을 떴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어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은데 대신 집값이 오르면 이익을 국가로 일부 환원해야 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위례 신도시의 한 아파트 부지. 서울 강남과 가까운 데다 교통도 편리해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공간을 가족한테 마련해주고 싶은 게 제 꿈이라서 저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달리 아파트 전체를 신혼부부들에게만 분양합니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이곳엔 오는 2021년 7월까지 신혼희망타운 508세대가 들어섭니다. 전용 55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6천만 원에 분양하는데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파격적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향후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하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로 분양가의 30%를 대출받고 향후 1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최고 3천만 원을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실수요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세대 규모의 부지를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외국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 많죠. 이미 1년 전에 공정위가 고치라고 했는데도 일부 업체는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정 명령이 나왔는데 그래도 따르지 않는다면 고발해야겠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해외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예약 조건에서 환불 불가란 문구를 상당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약 날까지 2달이나 남은 내년 1월 말로 예매를 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수로 예약했거나 사정이 생겨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소비자들은 숙박료를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때 팔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해줘. 얘네들은 돈 또 벌으려고. 그것도 뺏어 먹고 또 다른 사람도 받는 거지.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체들의 배짱 영업입니다. 이미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불가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4곳 가운데 아고다와 부킹닷컴 2곳은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적용하는 약관이 모두 같다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결국 이들 업체 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정명령을 불용했을 경우에 저희 약관법 32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 가능한 경우로. 해외여행을 앞두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보통 한 지하철역 출입구는 내부에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역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번 출구에서 9번 출구로 가려면 지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거죠. 웬만한 젊은 사람도 헤맬 수밖에 없는 곳. 하루 7만 명이 이용하는 광화문 지하철역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7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광화문역입니다. 정부청사와 광화문 광장 등 도심 한복판이다 보니 출입구가 9개나 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광화문역 4번 출구 앞인데요. 지하철 역사 안으로 1번 출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찰구 앞에 1번 출구를 찾아가는 안내문이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고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출구로 나가 지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쓰여 있을 뿐입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가며 겨우 1번 출구를 찾았지만 소요된 시간은 11분. 그냥 지상으로 이동했을 때보다 2배나 더 걸렸습니다. 밑으로 한 번에 이어지면 편했을 텐데 번호 나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면 더욱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Exit number 5, it was very complicated to find it. Any sign, anything to find it in English. It's necessary to make more things for the tourists.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요금을 더 내고 개찰구를 통과해야만 다른 출구를 갈 수 있거나 인접거리에 있을 것만 같은 출구가 실제로는 200여 미터나 떨어져 있고 지상 건물을 통과해서 가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대합실이 못 만들어졌는데 좀 시인성 좋게 안내문을 좀 부착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철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지하철 편의 서비스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맏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업무를 개인 이메일로 본 일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때와는 다르다며 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건데 오죽하면 범 트럼프 내에서도 비난이 나올까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개인 이메일로 베시 데보스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관계자들의 면담과 단체 간 협력을 주선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방카가 이렇게 개인 이메일로 공문을 본 건 수백 건에 달합니다. 연방수사국 FBI 수사를 받았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비슷한 사안입니다.
2년 전 대선에서 이 점을 물고 늘어져 상대 후보인 힐러리를 꺾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다른 잣대를 들어 이방카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They weren't deleted like Hillary Clinton, who deleted 33. She wasn't doing anything to hide her emails. 힐러리와 달리 메일에 기밀 사항이 없었고 메일을 삭제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서류들처럼 보관을 위해 정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진영 내에서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Today's story is an ironic one and shows hypocrisy and is a mistake. And the administration shouldn't have had private emails going to or government emails going to private emails. 중간 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과 정부 기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골프 왕자의 타이거 우즈와 그의 영원한 라이벌 필 미컬슨이 맞대결합니다. 상금 100억 원이 걸려 있는데 이기는 사람이 독차지합니다. 하지만 돈보다는 자존심 대결이라고 하는데요. 세기의 대결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PGA 통산 80승에 벌어들인 상금만 1,200억 원이 넘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통산 43승과 상금 1,000억 원으로 우즈에 이어 현역 2위를 달리는 미컬슨. 골프의 살아있는 두 전설이 오는 24일 상금 900만 달러, 약 100억 원을 걸고 맞붙습니다. 18홀 매치 플레이를 해 이기는 사람이 전액을 가져갑니다. 전성기 시절 둘은 말도 섞지 않는 앙숙이었습니다. 올해 마스터스에서 20년 만에 함께 연습 라운드를 돌아 화제가 됐지만 만년 2인자 미컬슨은 풀 게 많습니다. It's my chance after losing so many majors to you and so many tournaments to get a little something back. It's great to win the $9 million. I just don't want to lose to him and give him the satisfaction because the bragging rights are what's going to be even worse than the money. It's every time I see you, you know. 미컬슨이 일본을 버디를 못하면 10만 달러를 내놓겠다며 도발하자 우즈는 미컬슨이 성공하면 2배를 내놓겠다고 맞받았습니다. All right, just water down the left. He likes to lose his golf ball to the left. It's a little flare out that he hits. See, here's what you're missing. In the fairway, and I'm a great short iron player. In fact, one of the best. In fact, number one on the tour. Yeah, first hole. So that's 200,000. I birdie. 보는 이도 신났습니다.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우즈가 어떤 클럽을 쓰고 어떤 색깔 옷을 입을지 별의별 베팅 항목을 만들어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입니다. 현재 곳곳에 내리는 비와 눈은 밤까지 이어진 길 그치겠는데요. 밤사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로 올가을 가장 춥겠고 오늘보다 수온주가 9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모레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까지 기온이 낮은 강원 남부 산간에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내린 눈과 비가 밤사이에는 얼어붙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길이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부분 영하권을 나타내겠습니다. 춘천 아침에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는데요. 호남 서해안에서는 내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을 따라서 눈이나 비가 또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8일 저녁 도로변 논으로 차량이 추락했고 여기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택배기사가 화염이 치솟는데도 망설임 하나 없이 차량으로 달려들어가 이 운전자를 구했죠. 택배기사는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운전자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며 보호까지 해주었습니다. 35살 유동훈 씨, 당신의 희생정신에 감사를 전합니다. 뉴스파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